안녕하세요, 빛나나루입니다. 오늘은 세차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번부터 5번까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 둘 다 맞습니다. 틀린 내용 아닙니다. 자,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세차를 시작하려는 초보자라면은 많은 용품을 구입하지 말고 최소한 필요한 용품만 구입을 해서 그걸로 충분히 세차에 대한 재미도 느껴보고 어떻게 세차를 하는지 한번 몸소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흥미가 생기면은 용품을 하나하나씩 추가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초보자분들이 세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레벨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세차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있어야 되는 용품은 워시 버킷, 버킷 인서트, 카샴푸, 워시 미트, 드라잉 타월, 이 5가지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세차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뭐 디테일러라든지 뭐 휠 타일 세정제, 타이어 드레싱제, 뭐 파고들면요 필요한 거 엄청 많아요. 시작은 항상 라이트하게 시작을 하고 세차를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하면은 세차 순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떨 때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순서도 알아서 딱딱딱 쌓입니다. 순서에 관한 영상 조금 궁금하시면은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오늘 정말 라이트하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용품들 쓰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용품을 지금 씁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 순서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본네트를 열어놓고 있죠. 자,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2가지 때문에 냉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넷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막 열로 뜨거워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넷만 유독 빨리 마르지 않기 위해서 본넷에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브레이크 쪽의 냉각을 위해서입니다. 브레이크 쪽. 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왔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 세차장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휠 쪽 요런 데도 열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냉각을 뭐 한 20분 정도라도 시켜주시는 거에 좋습니다. 자, 그럼 냉각 시간에 뭘 하면 되냐면요, 지금 저처럼 세차를 준비를 하세요. 세차용품 세팅을 해놓거나 뭐 버킷에 물을 타거나 카샴푸를 타놓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엔진룸 청소는 그냥 패스하고 바로 고압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압수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세차를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고압수 하기 전에 뭘 뿌리던데요? 프리워시 같은 걸 하던데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고압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고압수로 충분히 뿌렸는데 프리워시가 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프리워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고압수 할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호스를 잡아주세요. 호스가 이런데 막 닿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 항상 호스는 잡아주시고 고압수는 위에서 아래로. 자,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고압건을 한 손으로 못 잡는 경우 있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고압 소스를 이렇게 짧게 잡아주세요. 아니면은 요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최소한 안 닿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던지, 그거는 차주분의 성향이나 뭐 힘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팁을 드리자면요, 휠하우스를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쌌던 방법대로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싸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도 이렇게 천천히 물을 이렇게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오염물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오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차가 더러울 때 어디가 제일 더러운지 아세요? 비를 맞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는요, 앞에는 의외로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가 더러워요. 왜냐? 오염물들이 다 뒤로 넘어오기 때문에 뒤가 제일 더럽습니다. 그래서 자, 뒤 고압수 할 때는요, 이 번호판 위에 틈 있죠, 이런 데 잘 쏴주시고, 이쪽 트렁크 사이 이런 데도 물을 충분히 쏴주시고, 아래쪽도 이렇게 한번 쏴주셔서 고압수로 최대한 많은 부분의 오염물을 씻어내 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고압수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압수를 쏘면서 분명히 도장면을 유심히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볼리터치가 대부분 다 떨어졌네? 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프리워시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바로 워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도장면에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프리워시를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폼 샴푸가 좋아요? 다목적 세정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분무기를 쓰실 거예요? 폼렌스를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차주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주들마다 성향과 원하는 그런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분무기를 쓸 건지 아니면 폼렌스를 쓴 건지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미트질로 워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워시를 시작할 겁니다. 워시 미트질을 할 건데, 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워시를 할 건데 휠 세정을 워시 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워시한 다음에 해야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차주분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휠이 너무 더러워서 휠을 먼저 하고 싶으면은 워시 전에 하세요. 도장면을 먼저 빨리 하고 싶으면은 도장면을 먼저 워시를 하고 그 다음에 휠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차주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트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미트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샴푸는 저는 3뚜껑 탔어요. 지금 3뚜껑 정도 탔고, 좀 더 진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카샴푸를 좀 더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품 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로 미트질을 할 때요, 이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미트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미트질은 거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샴푸 물로 씻어내는 거니까 최대한 자주 헹궈서 카샴푸 물로 헹궈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부가 너무 더러우면요,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끊고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싹 훑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더럽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부 상부 나눠서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틈새도 손끝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살짝 들어서 여기도 미트질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엠블럼 같은 것도 워시 미트로 끝으로 살살살 세게 하면은 걸려요. 그래서 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브러쉬 중에 부드러운 브러쉬, 제일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릴도 하는데, 자, 여기도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데 브러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워시 밑으로 하면 되고,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두 미트질을 했거든요. 이제 헹궈내고 휠을 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워시를 끝내고 이제 휠을 할 건데, 제가 휠이랑 타이어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자, 제가 휠 세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세 가지를 답변을 해줍니다. 자, 휠 타이어 세정제 필요하고요, 브러쉬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이어를 세정을 해줬기 때문에 타이어 드레싱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휠 세정제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지만 저는 세 가지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세차할 때 무조건 휠 타이어 세정제 같이 사지 마세요. 워시미트로 그냥 세정하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저는 휠이랑 타이어 둘 다 각각 따로따로, 브러쉬도 따로따로, 약재도 따로따로 이렇게 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저는 휠을 먼저 하겠습니다. 휠을 먼저 세정을 해줄게요. 자, 요런 식으로 휠 세정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를 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휠 타이어 전체적으로 세정을 해주면 되고, 세정하고 나서 환건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네 쪽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시가 다 끝났습니다. 워시가 다 끝났으면요, 이제 힘든 건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에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무서워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넘어가세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왜 나는 드라잉을 하고 나서 왜 틈새에서 뭐 물기가 새어나오지? 아, 에어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때 그때는 꼭 에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왕 에어 하는 거, 자, 이런데 틈새도 물기 있죠? 이런 것도 털어내주세요. 다음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틈새에서 막 물기가 새어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어나오죠? 그래서 이런 데도 자,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앞에는 꼭 해주세요. 여기에 물기가 틈새에 정말 많기 때문에 앞에는 가급적이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잉 타월로 이 남은 물기만 닦아내면은 워시는 끝나게 됩니다. 넓은 데는 이렇게 쫙 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렇게 봉제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자, 드라잉까지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타이어 드레싱제를 먼저 바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드레싱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하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다음 워시 때, 혹은 내가 이런 거를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하세요. 휠 타이어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휠과 타이어를 둘 다 세정을 했을 때, 혹은 타이어의 갈변을 제거했을 때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드라잉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타이어 드레싱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유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유리 세정제 왜 안 쓰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입문자 단계에서는 유리 세정제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다. 추후에 내가 유리 세정제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LSP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버핑 타월입니다. 스피드 폴리시라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핑 타월인데 요거를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라 두 장을 써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기 전에 항상 세게 한 번씩 털어주시고 먼저 한 장으로만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모든 케미컬은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줍니다. 잘 흔들어 주시고, 자, 뿌리는데, 자,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뿌리면은 여러분 유리에 다시 다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도장면에 안 튀게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짝짝 펴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너무 넓은 범위도 하지 마세요. 마르면은 잔사, 얼룩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한 판을 끝냈죠. 자, 그 다음에 이 타월은, 네, 이쪽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월을 꺼내요. 자, 얘는 마른 타월이죠. 지금 도장면은 내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버핑을 했기 때문에 물기가 없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닦아내요. 자, 잔사 닦는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닦아서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처음에 버핑하는 1차 타월은 계속 젖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타월은 웬만하면 안 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월 두 장으로 끝내면은 첫 번째, 잔사 걱정 없이 끝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약재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 전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타월과 2차 타월을 사용해서 지금 모두 마쳤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차 타월만 젖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자, 1차 타월 요거 유리에 한번 문대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수분이 남아있죠. 자, 근데 1차 타월로 닦아 볼게요. 2차 타월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자, 뭐가 묻나요? 안 묻죠? 자, 요런 식으로 2차 타월은 젖지 않습니다. 1차 타월만 젖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차와 2차 타월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틈새를 닦을 때 쓰시면 됩니다. 이 틈새를 1차 타월로, 이런 데 틈새 있죠? 그냥 쓱 지나가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 타월로 한 번 더 닦아내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은 틈새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 2차 타월은 아직 많이 안 젖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틈새까지 끝내면 세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모든 워시를 끝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결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세차용품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처음부터 많은 용품 쓰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자.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비싼 용품을 쓰지도 않았고요. 용품을 엄청나게 많이 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철분 제거제도 쓰지 않았고요. 타르 제거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오늘 도자면 상태를 봤을 때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용품을 그냥 무조건 다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데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럼 약재 그냥 버리는 거고, 그냥 돈 아깝게 약재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써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쓰는 거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약재를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쓰기보다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순서, 냉각, 고압수, 워시, 고압수, 드라잉, 이 5가지를 익힌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는 이 5가지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휠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 휠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휠 세정. 그래서
세차 처음 이제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너무 많은 용품 사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걸로 고민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세차 순서와 어떤 식으로 레벨업을 하면 좋을지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좀 더 참고를 해보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